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각 자치단체와 주요 기관들에서는 신년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의례적인 발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해에 그 기관이 또는 그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 기본 방향과 또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라북도, 또 전주시, 또 전라북도 교육청 이런 주요 기관들에서 신년 구상이 나왔는데요. 이 신년 구상들을 살펴보면 올해 2016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북도 교육청 그리고 전주시의 신년 구상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방향들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오늘 토론을 해보면서 방향을 예측해보고 또 올 한 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나 이런 쪽에서 또 협동적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현민 전북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죠.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이 각계를 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이 관전자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단체의 신년 계획 구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전라북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의 이 큰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틀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은 기본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벽도에 이제 그 새만금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예, 삼성그룹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의 그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 지사께서 이경재 의원님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송하진 지사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네. 그 작년 가을에 국회 국정감사 때 송하진 지사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예. 실무자한테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 라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투자 문제를. 그래서 아마 본인이 별도 라인을 통해서 알아본 것 같고 예. 또 이형규 정무부지사께서 뭐 두세 차례 삼성그룹 임원진들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 문제를 투자 문제를 제의를 했고 그래서 대기업이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를 믿고 바이오 투자에 대한 가능성 이걸 언급을 했는데요. 네. 뭐 확약을 받은 건 아니고 또 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삼성을 미리 섣불리 이렇게 내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분야가 뭔가 해서 그쪽에 투자 의향을 제시를 했고 특히 이재용 삼성그룹 부의장이 작년에 네. 3대 축을 기조로 앞으로 그 삼성그룹을 재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3대 기조라는 게 바이오 부분하고 그다음에 IT 산업하고 예. 금융 이 세 예. 개를 축으로 재편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에 맞춰서 예. 새만금의 바이오 부분이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네. 예, 시민단체 어떻게 이 문제 보고 계셨습니까? 글쎄 이건 송 지사님이 삼성에 러브콜을 보낸 격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언급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2011년도에 김한주 지사 삼성과 MOU를 체결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LH가 경남으로 이전했을 때 도민의 실망감, 그때 당시에 나왔고 삼성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안 좋은 기업과 오버랩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예. 너무 앞서서 희망 고문하듯이 기대감을 부풀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님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왕설래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정성을 놓고 뭐 간헐적으로 문제가 이제 불거져 왔는데 예. 삼성그룹도 전라북도에 투자 문제를 놓고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예. 또 전라북도가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삼성을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 상당히 큰 걸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삼성이 미래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할 건 이게 뭐냐 이걸 타진해 가면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 부분이 좀 적절치 않냐 제안을 한 상태고 그에 대한 확답은 없지만 계속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성사시키는 그 올해가
성사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23조 원을 두 네. 차례 종합계획을 통해서 이제 쏟아붓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뒤에 신사업단을 그 TF팀을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 딱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진정성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어 왔고 그때마다 삼성은 투자 의향에는 변함이 없다. 예. 홍보실을 통해서 발표했고 어떤 뭐 사장단이랄지 그런 임원이 발표한 것도 아니어서 진정성을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그럼 이제는 한번 직접 노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여러 차례 노크를 한 것 같고 예. 그 와중에서 나온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업의 논리라고 본다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고 여건이 돼야 투자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새만금에 대한 부지 확보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업종이 뭘 들어갈 거냐 이거는 어떤 세계의 경제 흐름이랄지 삼성의 어떤 기업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확답하기가 어렵고 좀 주시해서 봐야 되고 협의 단계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그 부분보다는 바이오라고 하는 새로운 네. 성장 산업 분야를 제안했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2015년 작년에도 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하는 정책을 삼락농정에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민 이사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올해 좀 변화가 느껴지신가요? 어쨌든 이제 농민들한테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지만요. 예.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의 사례로 약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농업과 관련된 가격 지지 정책들이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소득 보장 정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지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소득 보장제와 함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가격 지지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유통융자 지원 제도라 그래서 비슷한 정책인데 자그마치 그 20개 품목들을 기초농산물에 그 뭐 밀, 옥수수, 보리, 콩, 쌀뿐만이 아니라 이 콩이나 그 꿀이나 이제 양모까지 해서 안정적 그 가격 지지 정책들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목표 가격과 개입 가격을 두어서 예. 이런 목표 가격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 가격에 그 비슷한 개입 가격들을 안정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다양한 가격 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네. 부분들이 좀 못 미쳤던 거고요. 전라북도가 어쨌든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했고요. 예. 어쨌든 실시하겠다는 것들은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하는 것은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가격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상 품목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예.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최저 가격과 시장 가격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서 보존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예.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올해 전라북도에서는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고 올해 이제 좀 구체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김 원장님, 네. 이게 이 농산물 정책, 삼락농정, 농민 입장에서 농민 주도, 뭐 이런 게 이 슬로건들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까? 그 농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 반기는 분위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 관주도의 어떤 농업 정책 그런 것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예.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같은 경우도 두 개 품목, 채소류 2개 품목에 한해서 10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아까 이현민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아직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반응이고요. 어쨌든 도가 과거에 관주도의 이런 농업 정책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촌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 어렵죠. 농산물들이 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농민 주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화나 교육까지를 포함한 농민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신년 구상 자체에서 상당히 이 진취적인 방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남궁윤 소장님,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셔서 도정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거렸는데, 혹시 이제 올해 전라북도가 직접적으로 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인력 양성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도의 그런 어떤 그 인재 양성 발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행정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예. 기관들 간에 도하고 교육청 간에 이런 행정 협의체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중복된 사업들을 좀 필터링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예. 새로운 사업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 좀 발굴할 수 있을 텐데 그 행정 협의체의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요식 행위로 그치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좀 2016년도에는 도하고 또 시 또 그리고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같은 예.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씀도 전해주시더라고요, 농민들이. 예.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농업 정책이나 기타 정책이 있어서 사실은 정책적 측면과 예산적 지원 이런 역할인데 네. 실제 실행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기초단체와의 협력 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셔요. 예. 왜냐하면 이 도가 너무 주도해서 끌고 나가다 보면 기초단체에서 내세울 게 없거든요. 기초단체 열심히 도와줬는데 예. 성과를 도의 성과로만 가져간다는 불만들이 일정 정도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락농정에서도 기초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향후에 도의 주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교육청 2015년에 뭐 아주 뜨근뜨근했던 게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신년 벽두에 이 김성환 교육감께서 올해 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뉴스가 되었던 건 중간 기말시험 없애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중간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가 폐기된다고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평가 방식이 일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문항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쟁 교육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예.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개인의 그 어떤 평가 또 그리고 개인의 성장 거기에 맞추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평가 제도가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교사의 역할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서열화된 거를 책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향후에 전라북도 이제 교사들 경우에는 개인의 학생들에게 맞는 성장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이 단순하게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 중심의 평가 제도로 시스템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들이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면 다양한 형식의 평가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진행되는 어떤 형상평가라든가 진단평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도 이제 담임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평가의 유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분석해내고 또 그리고 피드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이러한 평가 제도의 전환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중간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치른 다음에 돌아오는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의 성적을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동기유발도 안 되고 또 학력도 저하될 거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하려고 한다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내세운 이런 수업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평가의 그런 방법들이 보다 좀 보완되어서 향후에 좀 진행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누구와 함께 이 여건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는 차원에서 보면
학교 현장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성장평가제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교사들이 얼마만큼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협조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 하달식의 정책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방향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현민 이사장님께 이 교육청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으시죠? 네. 어쨌든 예. 뭐 덧붙이면은요. 이 교육의 문제를 학교 현장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저는 문제일 수 있다는 네.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피곤해지는 거고요. 교사는 더 많은 업무에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다양한 이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합의들을 좀 만들어내는 네. 지역 교육적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안들을 좀 더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함께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요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 이거 뭔가 이렇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기말고사, 그래서 등수, 뭐 이렇게 딱 해오던 그런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전인적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 학생의 적성을 찾아가고 또 그 학생이 이렇게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교육 전체 이 학력 수준이 매우 낮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구 소장 이 부분 한번 정확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최하위가 되어 있고 정말 심각한 건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의 최하 수준은 아니고요. 예, 학업 성취도 평가 그렇습니다. 일제고사가. 예, 예. 국가 수준의 이제 학생들의 이제 기초 학력 평가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중학교 3학년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초 학력 미달자라고 했을 때 그 미달자는 그 이해력에 있어서 20% 미만일 때 기초 학력 미달자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전북교육청이 지금 2014년도, 15년도 그게 꼴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 그 기초 학력 부진의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사실 처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되면은 이게 처치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초등학교 교육을 좀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업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평가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꼴찌라는 이제 그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학력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음모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예. 또 학생들도 이제 이러한 그 국가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학력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부분은 대충 이렇게 봐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그 단일 교사가 이 문제를 처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도 다 다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스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이제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정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야 될 것인가. 지금 2014년도, 15년도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했던 부분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각 시도 지자체의 그 교육청에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기초학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온 것이 누적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하고요. 예, 뭐.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형태의 어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평가의 그 전국적인 어떤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 경쟁교육을 양산하는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적인 어떤 그 일제고사에서 나타나는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가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 현상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읽고 쓰고 이해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기본 지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교육적인 평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자기 가치를 앞세워서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어떠한 문제보다 우선해서 기초학 문제의 미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다음에 이제 전주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시도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요. 김승수 시장께서 올해 시정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도시를 넘어서 위대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신년 구상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경재 의원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이걸 봤습니다만은, 네. 뭐 예컨대 뭐 기획할 만한 어떤 공간 자원, 또 미래의 어떤 유산으로 간직할 만한 어떤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엮어서 하는 어떤 유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되고 뭐 관광 효과도 되고 여러 가지 창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도심 공간을 재생을 시키고 예. 여러 가지 가치 의미 부여를 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이 신약정은 뭐 환영하고 좋은데 좋은 도시 만들기도 어려운데 위대한 도시를 만들기가 됐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사건이 되고 결실이 맺어지면 뭐 위대한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위대한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뭐 의미 부여를 하고 싶긴 하지만 네. 좋은 도시 만드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예. 아마 그런 의욕으로 봐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은 전라북도의 이제 수도고 그래서 또 전주가 안건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뭐 일자리 문제랄지 자영업에 하는 종사하는 사람들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득 뭐 낮은 문제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주시장께서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이것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았을 법한데 네. 신년 기자회견 때 이런 뭐냐면 그 위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것을 제시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예. 소득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자영업 문제랄지 이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을 뭔가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김남기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시가 카피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위대한 전주? 예. 근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자리나 이런 게 지역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정책적 방향은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공동적인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정책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작년 2015년에 했던 사업 중에 엄마의 밥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엄마 밥상이 어머 밥상, 그 다음에 어르신께 이 반찬, 그리고 또 주빌리 은행, 이제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서민의 삶을 좀 이렇게 보듬고 이런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엄마 밥상은 뭐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정책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확대해 나가가지고 어르신 반찬 뭐 이런 걸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주빌리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고금리에 부도가 나 있다거나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행정이 지원해서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제 정책 취지는 좋지만 그 과거에 농가부채 탕감 정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타성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존적인 어떤 타성을 심어주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어떤 자생적, 자활적 어떤 의지랄지 또는 그 서민 가해가 곤란에 빠지는 원인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뭐 대충 이런 이하의 모든 서민 또는 금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사업 취지, 정책 취지도 어긋나게 될 텐데 취지는 좋지만 아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허술하고 이 다듬어야 될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주빌리라는 뜻이 이제 기독교의 희년처럼 예. 50년 만에 뭐 희년이 오면
빚을 탕감해주고 예. 죄인을 방면하고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주빌리 은행인데요.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이 주빌리 은행장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요즘 부채로 인해서 그 추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채권단에서 용역들이 와서 완전히 그 개인의 삶을 폐허로 만들고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정부나 그 기타 그 어떤 정책으로서 이런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빚진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채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 원금의 한 5% 이하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채권을 불태우고요. 그렇죠. 그 개인에게는 한 7% 정도로 이렇게 돈을 갚게 하는 원금의 그러면 이제 탕감해주는. 탕감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문제는 출발이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채권을 살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전체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대상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사회적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과 어떤 후원 그리고 전주시의 예산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바로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더 지역사회에 충분히 협력을 얻어가면서 진행이 될 사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네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건데 우리 남경윤 소장님 그 주빌리은행 말고도 이제 엄마의 밥상 뭐 이렇게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들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옛날에도 실시했던 그 결식 아동들 지원하는 급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엄마의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어떤 정책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인재 양성 정책도 그렇고.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시나 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숙을 만드는데 좀 열중하는 데 비해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인재 양성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 서로 이제 행정협의체들 간의 그런 이제 교류 자체가 잘 안 되고 예.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인기에 영합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조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특구 제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학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교육청이 협력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른 어떤 별도의 사업처럼 접할 게 아니라 예. 사전적인 어떤 그 문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말이라든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좀 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이제 네. 기관들끼리의 네. 좀 교류 협력 이런 사업들에서 중복 투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전주 이야기가 좀 끝이 없는데요. 전주푸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미 이사님 전주푸드 내용 잘 아시죠? 네. 예, 어떻게 간단한 설명하고 평가를 좀 같이 해주시죠. 전주 푸드 플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예.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예. 그러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전주시의 먹거리를 좀 봐야 됩니다. 전주시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먹거리로 소비되는 것이 월 평균 약 875억 원이라고 해요.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약 1조 500억 원의 그 소비 시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 생산액은 약 1년에 한 1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굉장히 좀 기형적 구조죠. 그렇죠. 예. 결국 이렇게 이러한 그 농산물 먹거리 체계들을 안정적으로 좀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커다랗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지역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또 농업의 어떤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들을 높여 나가겠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먹거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 먹거리 그 복지
공공복지 영역들까지 좀 보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센터가 출범했고 1호 매장이 지금 만들어졌죠. 열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전주 푸드 플랜의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결국 이제 지역 농업의 생산 구조를 재편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지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주시에 관계된 시장들이 이제 창출돼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농가 레스토랑이라든지 또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지 되죠. 예. 그리고 제가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의 어떤 6차 산업화,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이나 유통망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농업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들을 생산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좀 공급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이것이 이제 지역의 어떤 순환 경제에 좀 일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내야지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이 앞서서 이제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어르신 반찬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성의 어떠한 그 목적들과 함께 좀 매칭을 어떻게 시켜낼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과 농민, 생산자인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함께 단일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편입시켜낼 것인지,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가 좀 또 공동으로 같이 좀 봐야 될 주제들이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아까 이제 이 남궁 소장님 행정협의를 통한 좀 기관 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지금 좀 과제가 많죠. 예. 이경재 의원님, 종합경기장 문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데요. 종합경기장 문제를 보면 좀 답답하죠. 예. 같은 지역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갈등으로 비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전시 컨벤션 센터 사업은 거의 무산된 게 아닌가.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680억 정도 사업에서 290억 정도가 국가 예산이 지원을 받는데 그 첫 단계를 70억을 지금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사업 착수를 해야 이걸 연말까지 사업 착수를 해야 이걸 쓰는데 사업 착수를 못하게 생겼단 말이죠. 왜 예. 못하게 생겼냐면은, 그동안 이행했던 절차, 이것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심사, 과거에 투용자심사 그랬는데 이제 투자심사로 이제 바꿔졌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또 안 받아도 된다고 많은 세월 또 허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연초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맞다. 시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체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지금 전주 종합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옆에 야구장과 일종 육상 경기장을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업비를 작년 8월 달에 발표할 때 700억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 700억 갖고 두 개 경기장을 세계적인 어떤 육상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지을 수 있냐? 이건 거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됐든 전라북도 감사팀이 됐든 감사를 해서 거짓말한 부분이랄지 잘못 책정한 부분이랄지 이렇게 늦춰진 거에 대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지. 이런 상태로 어불쩍 넘겨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 이제 되어버렸다. 김남기 원장님은 이 종합경기장 문제, 컨벤션 문제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이제까지 과정의 문제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한편에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이걸 진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전격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와 전주시와 맺은 양형계약서 10년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그것마저도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죠. 대체시설 문제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현재의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그래서 컨벤션이 필요하다면 컨벤션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를 조건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도와시가 다른 획기적이고 전격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 예. 양 지자체장이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서 한 문제, 2015년에 뭐 정말 가슴 아프고 뜨거웠던 문제였는데 남궁윤 선생님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역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제 7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이제 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그 교육감을 이제 고발하겠다는 건데요. 직무유기라는 그 팩트는 뭐냐면 그 보통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이 내려준 그 예산 가운데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지출 비용으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 교육감들은 뭐냐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게 되면 교육기관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육부 산하의 단체고 그건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이 없는 겁니다. 뭐 예산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올해도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채가 9,300억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부채율이 예산 대비 50% 넘었고요. 전북은 한 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년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만 약 1년에 3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이 모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고요.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예. 보육과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중요한 정책을 내세우셨는데요. 그게 무상보육정책,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리고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무상보육정책에서부터 지금 아주 시행 단계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이 닥쳤고요. 또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국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채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에다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은 그 반값 등록금 공약하고 다음 해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사업 진행했습니다. 이건 그 어떻게 보면 통치자 또 아니면 그 기관장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가 의지의 문제지 이거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경재 의원님 누리과정 문제 한번 종합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정부가 작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시행령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부가 계속 지금 압력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재소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진실된 정치인, 진실 사람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똑같아야 이 진실된 사람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좀 많이 낳아라. 내가 무상 길러줄 테니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을 않잖아요. 교육부 장관한테 지시하고 여당한테 지시해서 이걸 압박하고 있는데 이건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다른 거죠. 진실된 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지역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고 우리는 예산 넣거니와 또 대통령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자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이 정서적인 측면, 정치적인 상황이고 법률적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올 한 해도 아주 뜨거운 문제, 뜨거운 핫 이슈로 계속 입질에 오르낼 걸로. 그렇지만 이제 시행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입법화되어 있는 그 모법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법과 상치되어 있는 시행령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넣는다거나 또 아니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다 넣어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뭐 보통 교부금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이미 이제 고발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권 재행인 심판들이 결과에 나와야 되지만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법리적인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불리하다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1월 아닙니까? 예. 이미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됐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달 안에는 정부가 특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서 올해의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네,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좀 간단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뭐 단체장들 여러 가지 얘기를 약속하고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는 어떤 그림 그리는 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좀 응징력을 높여가지고 성과 있는 그 성과물을 내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올해 이제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정치권도 어떤 역동성을 보이면서 정치력을 가장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시해서 좀 보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 위원장님. 네. 새해 의욕 있게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우리 누리예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공약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그 투표를 가면 실제 현실과 유리된 다른 투표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약을 지키게 만들고 또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지역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해 총선에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미 센터장님. 네. 도시는 꽃이고 농촌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뿌리가 건강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마을 만들기, 또 그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일이 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농업과 농민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 특히 전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부가 교육과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따뜻한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되셨고요.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여성 친화적인 여러 정책들, 특히 이 보육 정책 부분은 정부가 좀 책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지방 교육 재정이 지금 현재 파탄 위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한 자꾸 부담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 결국 교육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재정이 열악해지고 또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좀 미래 우리 아이들은 정부가 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해주면은 예. 적어도 아이들 낳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좀 주는 정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2016년 신년 구상을 발표한 전라북도 도교육청 그리고 전주시 이 세 기관들에 대한 세 단체를 놓고 저희가 신년 구상 토론을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송하진 지사께서 무실역행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 뜻을 담고 있는 얘기겠습니다. 또 김승수 시장께서는 위대한 도시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이 학교의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올해 이 세 단체에서 각기 좋은 정책들,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짜고
성과를 내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도민들이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고 또 생활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만 올 한 해도 역시 또 같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고 또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